한국에 이런 곳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협곡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수십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 그리고 물이 깎아 만든 협곡을 따라 떠나는 여행. 어떻게 따뜻한 봄날 협곡 트레킹 준비되셨나요? 자연이 만든 동양화 감상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밖으로 나가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여행과는 조금은 다른 특별한 일정을 짜보았는데요. 깊게 깎인 협곡 사이로 이어진 트레킹 코스로 떠나 봄의 기운과 협곡의 절경을 느껴볼까 합니다. 솔직히 시작부터 정말 설레네요. 오랜만에 트레킹화 꺼내봅니다. 간만에 신는 거라 살짝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래도 그냥 운동화보다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긴 하지만 검색해보면서 한국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내비로 찍어보니 인천에서 도착지까지 2시간이 넘고 총 거리는 133km이네요. 트레킹 준비는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적당한 가방 하나에 편한 신발과 가벼운 겉옷을 챙겼는데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밥. 네, 마치 소풍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 감성을 채워주기 딱 좋은 김밥을 사러 왔습니다. 김밥을 주문해 놓고 수분을 채워줄 물과 당을 채워줄 커피를 샀습니다. 주문한 김밥이 나왔네요. 룰루랄라,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고 커피 장전하고 본격적으로 협곡 트레킹 소풍 시작입니다. 꽤 긴 시간을 운전을 해야 하니 차창밖 풍경도 즐기며 가야 합니다. 천천히 도심을 벗어나는 느낌부터 매 순간 달라지는 풍경을 즐길 준비가 되어야 하죠. 준비가 되었다면 여행 모드가 켜졌다는 거죠. 건물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도로가 길어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푸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들,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까지 모두 여행 모드의 양념들입니다. 이렇게 거리의 풍경을 즐기면 긴 운전도 즐겁죠. 그런데 요즘 기름값이 올라 장거리 운전 나가려면 유료대가 은근 신경 쓰입니다. 그래도 도심을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주유하는 게 좋겠죠. 아침 출근 시간과 살짝 겹치는 시간대라 은근히 차가 막히는 구간들이 많네요. 머릿속엔 이미 협곡을 거닐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도착하려면 아직입니다. 이럴 땐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가면 굿이죠. 반가운 벚꽃입니다. 정상 진입하였습니다.
막히는 도심 대기권은 벗어났지만 긴 시간 운전해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햇볕이 꽤나 뜨겁습니다. 겉옷을 벗고 반팔 모드로 변신해야겠습니다. 이맘때 캠핑을 다닐 때도 항상 겉옷, 긴팔, 반팔이 변신 가능한 3단 변신 모드 복장을 유지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출출하죠? 그러고 보니 시간이 점심시간이군요. 김밥을 2줄 싸왔으니 한 줄은 지금 먹어야겠습니다. 꽁꽁 싸여진 포장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그 익숙한 김밥 냄새조차 여행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돈가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고복민 김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김밥은 돈가스 김밥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자로 잰 듯 잘랐죠? 예술이네요. 일단 먹기도 전부터 감탄합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오늘 트레킹 일정을 잡은 건 몇 달 전 교동도 차박을 갔을 때 트레킹 코스를 가봤던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눈이 왔던 겨울이었는데 봄날이 오면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느긋하게 스치는 풍경을 즐기면서 트레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등산은 너무 힘들다 보니 아직 끌리지는 않는데 트레킹을 계속 즐기다 보면 아니 트레킹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달리고 달려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약 50만 년에서 1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화산 지형의 협곡 잔도 트레킹 코스 철원 환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드르니 매표소 진입하는 길에 셔틀버스 정거장이 보이는데 드르니에서 출발해서 왕복으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순담 쪽으로 빠져나갈 경우 셔틀을 이용하여 주차해둔 곳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셔틀버스는 주말에만 운영하고요. 평일에는 왕복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택시비 이용에 대한 팁은 제가 이용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반팔로 차에서 내렸는데 바람이 좀 부네요. 겉옷도 입고 커피도 챙겨서 출발해야겠습니다. 드르니 매표소의 분위기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카페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곳도 있네요. 출발 전에 화장실 먼저 들릅니다. 요즘 선주님이 머리 자르라고 잔소리 엄청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진짜 머리가 너무 더벅하긴 하네요. 날도 점점 더워질 테니 자르긴 해야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입장료가 있습니다. 성인 기준 10,000원이고요. 매주 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휴무이고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16시까지 동절기에는 15시까지이니 참고하세요. 기억상품권 5,000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티켓팅을 하고 나니 철원사랑 상품권이라는 걸 주네요. 자세히 보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나 본데 나중에 이곳으로 복귀할 때 택시 이용 시 사용 가능할지 잘 보관해 둬야겠습니다.
이제 입장입니다. 선생님 저기 네. 다리 한번 구경 오셨어요? 예, 저기 갔다 왔습니다. 그래 잘하셨네. 좋더라고요. 예. 입장하려고 하니 직원분께서 바로 옆에 있는 두루미교 보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두루미교는 얼마 전에 개통했는데 트레킹 시작 전 임팩트 포인트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바로 다녀왔죠. 이곳에 온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두루미교는 국제보도교 어워드 장스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협곡 위를 가로지르는 보행교이며 높은 위치라 트레킹 전 협곡 분위기 파악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다만 고소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바람, 높이감, 몰입감 상당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는 정말 독특하고 멋집니다. 협곡을 잇는 두루미교 저도 걸어보았는데요. 오늘 협곡 트레킹 리허설 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웅장한 협곡 보이시죠? 와, 진짜 여기가 한국 맞나요? 그리고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끝까지 가봤는데요. 맞은편에는 농사 짓기 딱 좋은 넓은 평야가 있었습니다. 오늘 협곡 트레킹의 기대감을 상승시켜준 두루미교 왕복하고 이제 한탄강 주상절리길 입장합니다. 천천히 가셔도 3.6km 1시간 반이면 가니까 1시간 반요. 예예 밟고 지나가세요. 아, 그래요? 이거 뭔가요? AI 교류감 때문에 아. 방역 차원에서 인체에 아무런 해는 없습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총 길이는 코스별 약간 상이하지만 약 3에서 4km입니다. 소요시간은 걷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시간 30분에서 천천히 경치도 구경하고 쉬기도 하면서 걸으면 3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내리막 데크 계단과 데크길로 쭉 이어져 있네요. 하늘 푸르고 너무 좋습니다. 아래에서 바라본 두루미교입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진 잔도, 바위에 붙어 만들어진 길을 따라 협곡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길. 앞으로는 거대한 암벽, 아래로는 강이 흐르고 일반적인 등산로와 완전 다른 감성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곧 익숙해지는 느낌이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살짝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더워서 한 겹 벗어야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트레킹 코스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 절벽이 강을 따라 쭉 이어져 있고요.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암석들, 그 독특한 구조를 주상절리라고 부르죠. 평일인데 트레킹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분 정도 가면 될 겁니다. 와, 아까 그 사람이 사진 쳤네. 잘 가요. 예. 고생하세요. 그걸만 안 넣었다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이곳 한탄강은 북한 평강에서 시작해 이곳 철원을 지나 흐르는 강으로 그 물줄기가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깎고 깊은 협곡을 만들어낸 게 신기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작품 속을 걷는 경험을 오늘 하고 있네요. 이 구간은
위에 이렇게 보강을 해두었네요. 살짝 긴장되는 구간을 지나니 또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안내도를 보니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네요. 만약 트레킹이 아니고 등산이었다면 많이 남았네가 아니라 아직 멀었네 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공간에는 직원분들도 계셨어요. 아마도 안전을 위해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힘차게 걸어갑니다. 바위의 질감,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강 위에 반사되는 햇살,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으로 남겠죠. 자연을 천천히 읽어가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여긴 숲길 구간이네요. 와, 진짜 잘 왔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군요. 혹시나 싶어 화장실 들르고 왔었는데 트레킹 코스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 아, 너무 더워서 잠시 쉬면서 반팔 모드로 변신해야겠습니다. 바로 여름이 온 듯 꽤 더운 날씨입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간중간 쉬는 곳에는 전망대처럼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자연의 규모를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 풍경을 눈과 마음과 기억에 담습니다. 와, 급 오르막이네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걷기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는데 이런 오르막 한 번씩 나와야 제맛이죠. 예. 오르막을 힘겹게 올라오니 뭐죠? 큰 다리가 있습니다. 경치 압권이고요. 물론 아래를 바라보면 아찔하고요. 협곡 트레킹을 하다 보면 풍경들 때문에 자꾸 가다 멈추다 하게 되네요. 이곳 풍경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협곡과 협곡 사이를 잇는 크고 작은 다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니 자연도 대단하지만 사람도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돌린 꽃이 있네요. 햇볕 좀 쬐라고 돌려주니 다시 수줍은 듯 고개를 돌리네요. 이제 봄꽃도 많이 피고 조금만 더 지나면 녹음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가을에 찾아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겨울도 운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사계절 다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만 년 시간 속에 지금 이 순간은 짧은 찰나이겠지만 그 찰나 속에서 이런 풍경은 깊이 남겠죠.
와, 저건 폭포의 흔적 아닐까요? 지금은 폭포가 떨어지진 않네요. 이제 점점 오르막이 자주 등장합니다. 꽤 가파른 곳은 손으로 잡고 올라가야 안전하겠죠. 그리고 계속 걸으면서 느낀 건데 길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하고 보강을 하는지 허술한 포인트 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견고한 데크길과 철길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아까 사계절 모두 매력적일 것 같다고 했는데 계절 시즌별로 딱 이럴 것 같습니다. 봄은 따뜻한 햇살, 신선한 바람, 트레킹 최적의 시즌일 것 같고요. 연녹색 자연 협곡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은 강의 수량이 증가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풍경이 더 역동적이고 시원한 협곡 느낌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늘이 많지는 않아서 무지 덥기는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을은 단풍과 절벽의 조합으로 색감이 대비되어서 눈이 완전 호강할 듯합니다. 겨울 역시 얼음과 설경으로 색다른 분위기의 절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출출해서 김밥 먹고 싶은데 잔돈에 취식 금지더라고요. 그래서 싸온 김밥은 가방 속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빨리 김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이제 진도 좀 빼보겠습니다. 오, 여기 멋진데요. 멋진 바위를 돌아 안쪽으로 들어가니 진짜 더 멋진 절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웅장한 절경과 절벽 사이로 길게 이어진 잔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고요. 그 모습이 진귀하게 느껴지네요. 다시 몇 개의 작은 다리를 건너니 이제 끝이 보입니다. 다 왔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끝난다니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편도로 마무리하지만 부지런하신 분들은 왕복으로 많이 다니시는 듯 합니다. 도착할 때쯤 직원분이 왕복인지 편도인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 아래에 길게 늘어진 해안다리 같은 게 있네요. 상당히 이색적인 다리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도착지 순담 게이트가 보입니다. 빠져나오니 작은 주차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딱히 김밥을 먹을 만한 공간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탑승. 드르니 쪽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한 6, 7분인가요? 금방 가네요. 사장님, 7원 사랑 상품권 이거 이용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 택시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10,000원 정도 나와요. 10,000원이요. 고맙습니다. 상품권 드리고요. 사모님 카드로요? 예, 5,000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드르니에 도착. 여기는 상당히 넓지만 그래도 김밥 먹을 공간은 딱히 없네요.
그래서 그냥 차에서 먹기로 합니다. 배고팠어. 허겁지겁 꺼내서 김밥을 한 입 딱 먹으니 와, 완전 꿀맛이네요. 날씨가 워낙 더워서 혹시 상하지 않았을까 살짝 걱정도 됐지만 너무 맛있네요. 배를 채우고 커피를 먹으러 갈까 고민도 하긴 했지만 집까지 꽤 멀기도 하고 퇴근 시간과 겹칠 것 같아 서두르기로 합니다. 커피는 아침에 사둔 커피로 대신하면 되니까요. 예전에 가끔 둘레길도 걸어보고 등산도 아주 가끔 하긴 했지만 이번 협곡 트레킹은 정말 이색적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은근 자주 트레킹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함께 트레킹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